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기능사 필기 요약 및 예상 문제 20회 시간입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러면 요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체인톱의 평균 수명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이 체인톱의 몸통이 되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체인톱 그러면 이 몸통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가이드바 또는 안내판, 이 가이드라는 말이 안내 그런 말이죠. 바는 판이니까 외국어로 하면 가이드바고 우리말로 하면 안내판이죠. 맨 위에 있는 요게 뭡니까? 이게 체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체인톱 또는 체인. 그래서 수명은 이 몸통, 이 체인톱의 수명은 1500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바, 안내판의 수명은 450시간이고요. 이 체인 톱날의 수명은 150시간입니다. 그래서 체인톱의 수명은 1500시간, 안내판의 수명은 450시간, 체인의 수명은 150시간.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은 밤나무 줄기마름병을 보겠습니다. 밤나무 줄기마름병균은 밤나무 줄기와 가지의 상처를 중심으로 해서 상처입니다. 병반이 형성되는데 초기에는 황갈색이지만 점점 이렇게 빨간 젓갈색을 띠게 되고 수피가 부풀어 오릅니다. 혹처럼. 이 치료 방법은 상처 부위에 올바른 외과 수술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원천적으로는 이것에 강한 저항성 품종을 심어서 방지해야 된다. 그래서 외과 수술을 해서 치료를 한다. 알아두십시오. 다음 슬로틀 레바와 스프로켓을 보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이 손잡이 안에 이렇게 볼록 나온 부분이 있죠. 요 까만 요 나온 부분. 이것이 바로 슬로틀 레버입니다. 이것이 자동차로 말하면은 뭐하고 하냐면 악셀레터와 같은 겁니다. 이 손으로 잡고 이것을 눌러주면, 당겨주면 또는 눌러주면 속도가 더 붙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속도를 조절합니다. 체인톱 엔진 회전수를 조절하는 것이 바로 요 밑에 있는 이 슬로틀 레버예요. 그 다음에 스프로켓은 이겁니다. 이 스프로켓은 엔진의 힘을 어디로요? 예, 이 체인으로 전달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스프로켓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다음 산림병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목의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에는 곰팡이, 바이러스, 파이토플라스마, 세균, 선충 등이 있습니다. 큰 거 순서로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선충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는 곰팡이겠죠? 그 다음에는 뭐가 될까요? 아마 세균이 될 겁니다. 세균보다 더 적은 것이 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인데 세균과 바이러스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이 파이즈마가 있습니다. 플라토, 파이토플라즈마. 죄송합니다. 그래서 곰팡이, 바이러스, 파이토플라즈마, 세균, 선충 등이 있다. 대부분은 뭡니까? 균류 그러면 곰팡이균입니다. 곰팡이균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곰팡이균에서 발생하는 것에서 대부분의 것이 다 곰팡이균인데 특별히 알아둘 거는 빗자루병은 대부분 파이토플라스마입니다. 이 빗자루병은. 그런데 벚나무 빗자루병, 유일하게 벚나무 빗자루병은 곰팡이균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균에 의한 것은 뿌리옥병, 세균성 궤양병, 볼마름병. 그래서 뿌리옥병과 볼마름병이 세균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것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바이러스, 모자이크병은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파이토플라즈마는 여러 가지 빗자루병이 있어요. 예, 뭐 오동나무 빗자루병, 대추나무 빗자루병 이런 대부분의 빗자루병은 파이토플라즈마고 벚나무 빗자루병만이 곰팡이다. 그 다음에 오갈병, 예, 뽕나무 오갈병 같은 이런 것도 파이토플라즈마다. 그 다음에는 선충, 소나무 재선충 같은 것이죠. 다음은 농약지의 병뚜껑 또는 포장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색이 뭐 일부에서는 노란색이라고 하고 일부에서는 황색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뭐냐면 제초제입니다. 이런 병에 들어있는 것은 이 병 색깔이 이 황색에 들어있는 것은 제초제입니다. 예, 제초제를 뿌려서 나무가 죽게 되면 이렇게 누런색이 되겠죠. 이렇게 한번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제초제 뿌리면 이렇게 노랗게 된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 녹색인데요. 이 색깔이 어떻게 그 충하고 같이 곤충하고 비슷하게 생겼나요? 예, 그래서 어떻든 이것은 살충제입니다. 이것을 뿌리면 곤충이 죽습니다. 곤충의 색깔하고 한번 연관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건 살균제인데 살균제는 분홍색이에요. 균이 분홍색인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분홍색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색은 청색이죠. 예, 식물의 색하고 비슷하나요? 이 식물 생장 억제제, 조절제 이런 걸로 쓰이는 거예요. 생장 조절제. 이 하얀색은 뭡니까? 이건 전착제, 잘 달라붙더라고요. 전착제. 이건 어디에든지 넣게 되면 잘 달라붙는 거, 전착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기억 또는 암기해 두셔야 합니다. 다음, 분할류의 외부 온도에 따른 선택 기준을 보겠습니다. 자, 외기 온도가 가장 추울 때, 마이너스 30도까지 나갈 때, 마이너스 10도에서 SA20W를 씁니다. 이 W는 윈터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추울 때, 이 겨울, 그래서 가장 추울 때는 20W를 쓰고, 그 다음에 중간 추위 정도에서는 SA20을 쓰고, 아주 더운 여름철까지 쓰는 건 30을 써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SA2 번호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장 추울 때는 20에 W자 붙은 거, 조금 이거보다는 덜 추운 이 마이너스 10도 정도까지도 얘는 SA20, 그 다음에 10에서 40도까지는 SA30을 쓴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침투성 살충제를 보겠습니다. 약재를 식물체의 뿌리나 줄기나 잎 등에 흡수시켜서 뭐 주사기로 넣는다든지 해가지고 그것이 식물 전체의 약재가 분포되기 위해서 그것을 빨아먹는 흡집성 곤충 뭐가 있을까요? 뭐 찐득이 같은 거. 예, 이 흡집성 곤충이 흡집하면은 빨아먹으면 죽게 되는 거. 그래서 천적에 대한 피해가 없이 그렇죠? 예, 천적은 보호하면서도 그것을 빨아먹는 그 축만 죽게 만드는 거. 그래서 진딧물 같은 게 흡집성 곤충이죠. 예, 그래서 이 진딧물은 빨아먹기 때문에 진딧물만 죽고요. 흡집성이니까요. 진딧물을 잡아먹는 무당벌레 같은 건 죽지 않겠죠. 그래서 천적은 보호하게 된다. 흡집성 곤충의 병충에 유리한 것 그러면 침투성 살충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생묘의 표시법을 보겠습니다. 1-0묘라는 것은 뭡니까? 파종상에서 파종상 이 상이죠. 그래서 1년을 경과하고 상체된 일이 없이 상을 교체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만 자란 애예요. 그래서 거기서만 자랐고 상에서 교체된 것은 없는 거예요. 파종상에서만 1년. 1-1묘는요. 파종상에서 1년 상에 교체해서 판가리 해가지고 1년. 그러니까 2년생이 되겠죠. 그 다음에 2-0모는요. 상체된 일이 없이 상을 교체하지는 않고 그 자리에서 묘판에서 파종상에서만 2년 된 거. 2-1묘는요. 파종상에서 2년 판가리 해가지고 1년. 2-1-1묘는요. 파종상에서 2년 판가리에서 1년 또 한 번 판가리에서 1년. 그래서 이렇게 된 거는 뭐겠어요? 4년생 이렇게 되죠. 2년, 1년, 1년이니까요. 다음은 오동나무 빗자루병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나무 빗자루병을 빼고 대추나무 빗자루병, 오동나무 빗자루병 이런 모든 빗자루병은 뭐라고요? 파이토플라스마가 병원균이다. 그래서 병원균은 파이코플라스마인데 이것을 옮기는 매개충이 뭐냐면 담배장님 노린재, 썩떡나무 노린재, 오동나무 매미충 이러한 곤충들이 뭘 옮기냐면 파이코플라스마라는 이 병원균을 옮기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병이 드는데 이게 보면 빗자루 같이 생겼죠. 이것을 총생이라고 그러죠. 가지가 한두 개 이렇게 나야 되는데 여러 개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게 총총이 나죠. 그래서 총생이에요.
이런 식으로 총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장가지가 많이 발생하고 당록색이 아주 작은 잎이 밀생하여 마치 그것이 빗자루 같이 생겼어요. 또는 새집 둥우리 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것을 빗자루병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오동나무 빗자루병은 마이코플라즈마가 병원균이고 이것을 옮기는 것은 노린재, 담배장잎 노린재, 썩덕나무 노린재, 그리고 오동나무 매미충이 옮긴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모잘록병을 보겠습니다. 모잘록병은 모가지가 짤록해가지고 죽는 것이죠. 발화해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은 이런 어린 묘예요. 이런 어린 묘인데 이 가시관묘, 어린 묘나 또는 가시관묘의 줄기 밑동이 나오면서부터 짤록해져가지고 쓰러져서 죽는 겁니다. 이것이 모잘록병입니다. 병원균은 균류입니다. 곰팡이 균류죠. 그래서 이것은 흙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토양 전염도 가능하게 돼 있어요. 발화 육묘 중에 물을 너무 많이 주면 곰팡이균이 발생하기 쉽죠. 그래서 과습하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모잘록병입니다. 자,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체인톱의 평균 수명과 안내판의 평균 수명은 어떤 것이냐 그랬죠? 자, 체인톱의 평균 수명, 몸통의 평균 수명은 몇 시간이요? 1500시간. 안내판, 가이드북의 평균 수명은 450시간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리톱을 연마할 때 필요하지 않은 것은 원형줄, 평줄, 톱니꼭지가 각도 안내판. 2리톱은 어떻게 생겼나요? 약간 이렇게 굽은 상태로 되어 있지만 톱날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원형줄로는 이 톱날을 갈 수가 없어요. 원형줄로 가려면 톱날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원형으로 이래야 여기다 놓고 원형줄을 돌리면서 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톱날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줄로 갈아야 돼요. 그래서 원형줄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리톱을 연마할 때 필요하지 않은 것은 원형줄, 그 다음에 평줄, 톱니꼭지가 각도 안내판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네모 반듯한 거 이것이 뭡니까? 평줄이고 이 둥그렇게 생긴 거 있죠? 이게 원형줄이에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2리톱인데 이 2리톱은 날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 날을 가려면 이 평줄로 갈아야지 이걸로는 못 갈아요. 이걸로 가는 톱날이라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엔진 톱날이 이렇게 생겼죠. 이것은 원형톱으로 갈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리톱에는 원형줄은 필요 없다. 3번입니다. 주로 나무의 상처 부위 주위로 병원균이 침입해서 발병하는 것. 아까 봤죠? 상처 부위에 올바른 외과 수술을 해야 된다. 저항성 품종을 심어서 방지하는 그런 병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밤나무 줄기마름병이다. 상처를 통해서 병원균이 침투하는 것입니다. 밤나무 줄기마름병입니다. 체인톱 엔진 회전수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는 엔진 회전수를 조절하는 것은 뭘로 합니까? 이 자동차로 말하면 악셀레이터고요. 엔진톱으로 말하면 그렇죠. 잡아당기는 슬로틀 레버였죠. 손잡이 있는 안쪽에 들어있는 까만 거 있었죠. 이게 슬로틀 레버입니다. 꽉 쥐게 되면 어떻습니까? 엔진이 과속이 되는 것이죠. 회전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슬로틀 레버입니다. 뽕나무 오갈병의 병원균은 그랬습니다. 뽕나무 오갈병. 오갈병 또는 뭡니까? 대처나무 빗자루병 이러한 것은 뭐가 옮긴다고요? 네, 파이토플라즈마가 옮기게 됩니다. 파이토플라즈마가 뽕나무 오갈병의 병원균입니다. 다음 중 제초제의 병뚜껑과 포장지색으로 오른 것은 자, 제초제 뿌리면 파랗던 나무들이 어떻게 되죠? 누렇게 뜨죠? 어떤 색으로 변해요? 황색으로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뚜껑색은 황색으로 이렇게 기억해 두십시오. 제초제 병뚜껑색은 황색이다. 우리나라 여름철 10도에서 40도 가장 뜨거울 때는 윤활유 점도가 어느 것이 맞느냐 그랬습니다. 가장 추울 때는요. SAE 20에 윈터자 붙은 거. 조금 덜 추울 때는 SAE
20, 더울 때 SAE 30, 10도에서 플러스 10도에서 또는 40도까지 가는 것. 이것이 SAE 30이죠. 그래서 여름철 10도에서 플러스 40도까지에 쓸 수 있는 윤활유점도 뭡니까? SAE 30이 되겠습니다. 덜도된 나무에 가지치기와 조제 작업을 하는 임업기계는, 자, 가지치기하고 조제 작업 1년의 프로세스를 다 진행하네요. 비슷한 거 한번 찾아보면요. 프로세서입니다. 가지치기와 조제 작업을 하는 임업기계는 프로세서고, 포워더나 스윙야드나 원목기계는 전부 이건 다 뭡니까? 운반기계죠. 운반기계. 운반기계. 예. 포워더, 스윙야드, 원목기계는 운반기계죠. 프로세서는 이거 다듬어서 자르는 거예요. 예. 그쪽에 어떤 프로세스를 진행한다 이렇게 그냥 암기로 프로세서입니다. 프로세서. 그림으로 보면 이것이 프로세서예요. 줄기 다듬고 일정 간격으로 자르고 하는, 다듬고 자르는 프로세스를 진행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어떨까요? 프로세서입니다. 요 위에 보시는 요거는 뭐죠? 포워더예요. 포워더. 이게 포워더고, 요 밑에 보이는 요거는요, 스윙야더예요. 스윙야더. 포워더도 여기다 실어갖고 운반하는 거고, 스윙야더도 타워야드처럼 이거 세워가지고 줄로 해가지고 운반하는 거고, 원목집게도 찝어서 운반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다 운반기계고, 이거는 다듬어서 자르는 조제하는 것이고, 프로세스 기억해 두십시오. 다음 중 간벌의 효과가 아닌 것은, 간벌해주면요, 솟구는 것이죠. 간벌이. 산이 이렇게 있으면 뜨문뜨문 이렇게 솎아주는 거예요. 솎아주는 거. 숲을 건강하게 만들죠. 솎아주니까 나무의 생육을 촉진시키고, 그렇죠. 솎아서 팔면 중간 수익도 얻을 수 있죠. 재적 생장은 증가하지 않아. 재적 생장이 뭐죠? 이건 재적 생장, 부피가 생장하는 거죠. 형질 생장은 뭐죠? 이것은 나무의 재질. 자, 이렇게 솎아주면 어때요? 부피도 증가하죠. 나무들이 밀생한 것을 이렇게 뽑아서 솎아줬으니까 얘가 더 크겠죠. 그래서 재적 생장도 증가하고 나무의 재질도 좋아진다. 형질 생장도 증가한다. 그래서 둘 다 증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는 증가하지 않으나 그랬으니까 틀린 것이죠. 재적 생장도 증가하고 형질 생장도 증가한다. 어떻게 하면요? 간벌, 즉 솎아주면. 그래서 형질 생장은 재질의 결함 없이 잘 자라는 것, 재질과 관계되는 것이고, 재적 생장은 부피가 자라는 것. 병원체의 감염에 의한 병진 중 변 3개에 해당하는 것. 색깔이 변하는 것이에요. 이거 다 봐도 색깔 변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죠. 알록달록한 거, 모자이크죠. 오갈병은 오그라드는 거고, 총생은 아까 말했죠. 총이 나는 거, 빗자루병 같이. 이게 총생이에요. 시들은, 말 그대로 시들은 거예요. 색깔이 변하는 거, 변색. 그냥 모자이크입니다. 그래서 오갈병은 이렇게 오그라드는 것이죠. 총생은 아까 보셨듯이 빗자루병처럼 이렇게 가지가 한두 개 나야 되는데 빗자루처럼 이렇게 나는 거. 총이 나는 거. 총생. 모자이크는 이게 모자이크 색이잖아요. 알록달록. 이게 좀 호박 모자이크병이에요. 색상이 변했죠. 그래서 변 색에 해당되는 것은 모자이크다. 인분을 띠 모양으로 구획하고 각기를 순차적으로 개발하여 갱신하는 방법은 띠 모양. 그냥 이 띠 모양이라는 말이 뭐냐면 대상이라는 말이에요. 대상. 이 띠 대자에다 모양상자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숲이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띠 모양으로 이 부분을 다 베버려요. 그럼 나머지는 다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베버리고 여기 어느 정도 나무가 났죠. 이제 자라고 있죠. 벌채를 한 다음에 몇 년이 지나서 그러면 또 그 다음 부분을 이렇게 띠 모양으로 또 베버리고 띠 모양으로. 그래서 이것을 대상 개불 작업, 띠 모양으로 전부 개벌이란 건 다 베버린단 말이죠. 한자로 쓰는 것을 한번 봐보세요. 대상. 이게 띠 대자예요. 협대할 때 가죽 협자에다 띠 대자를 썼죠. 그래서 이
대상 그러면 띠 모양 이런 말로 보면 돼요. 그래서 띠 모양으로 됐으니까 띠 모양 대상 개벌 작업 척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집재장에서 통나무를 끌어내리는데 사용하기 가장 적합한 작업 도구는 통나무 찍어 끌고 갈 수 있는 거. 클램프는 뭡니까? 꽉 조이는 거예요. 이건 조이는 거. 이 사피는 찍어서 내리는 거예요. 통나무를 끌어내는데 사용하기 가장 간편한 거. 사피라고 하는데요. 그림으로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봐보세요. 이 핸드 사피예요. 이렇게 나무를 찍어서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핸드 사피라고 여기 끝이 뾰족해요. 그래서 일명 이걸 돕이라고도 하는데 산악지대에서 벌도목을 이렇게 찍고 끌 때 쓰는 거예요. 이게 사피입니다. 클램프는 꽉 조일 때 사용하는 기구고요. 그래서 사피 기억해 두시고요. 진딧물의 화학적 방제법 중 천적보호에 유리한 방제약제, 흡집성, 진딧물만 빨아먹고 죽더라. 근데 진딧물을 잡아먹는 무당벌레는 안 죽었다. 왜? 무당벌레는 흡집성이 아니니까. 천적보호에 유리하다. 천적보호에 유리하다. 진딧물의 화학 방법, 방제 방법. 그럼 뭐죠? 그렇죠. 나무 속으로 침투성 살충제를 넣는 거예요. 주사로 넣든 그렇게 해서 침투성 살충제를 넣으면 그것을 나무의 즙을 빨아먹는 진딧물은 죽지만 진딧물을 잡아먹는 천적인 무당벌레 같은 것은 죽지 않는다. 천적보호에 유리하다. 침투성 살충제입니다. 휘발유와 윤활유의 혼합비가 50대 1일 경우 휘발유 20리터에 필요한 윤활유는 휘발유가 50이면 휘발유 대 윤활유, 윤활유는 1이라는 거죠. 그러면 휘발유가 20리터라면 윤활유는 얼마가 필요하냐 그렇게 물었죠. 이것을 X라고 놓으면 내향의 곱은 20 곱하기 1은 이 말이죠. 외향의 곱과 같아요. 50 X와 같죠. 그럼 X는요. 양변을 50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5, 4, 20이니까 0.4가 되겠네요. 0.4리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생료 표시표에서 1-1묘란. 자, 1-1묘는 요거는 파종상이고 요거는 상체 한번 옮겨서 1년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보내면 파종상에서 1년을 보내고 한가리에서 다시 1년이 지나서 2년생이다 이런 말이죠. 답을 찾아보면 그렇죠. 파종상에서 1년을 보낸 다음에 판가리에서 다시 1년, 파종상에서 1년, 판가리에서 1년. 그래서 만 2년생 묘목으로 한번 옮겨 심은 실생묘이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수목의 대기 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제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령, 혼호령. 여기서 이령이랑 뭐예요? 서로 다른 나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나무도 있고 조금 적은 나무도 있고 이렇게 혼재된 나무다 이런 말이죠. 이령, 혼호령. 이런 숲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내연성 수림. 쉽게 말하면 불에 잘 안 타는 나무들 내연성이니까 조림하는 거 맞죠? 맞고 택불을 피하고 개벌로 전환한다. 숲이 이렇게 있으면 택벌이라는 것은 붉은 나무만 이렇게 해서 택해서 베는 거 이게 택벌이죠. 그런데 개벌은 뭐예요? 이 산을 전부 다 베버리는 거예요. 이게 민둥산으로. 이게 개벌이에요. 다 베버리는 게 개벌이에요. 자, 택벌을 피하고 개벌로 전환해서 다 베버린다. 이것이 과연 대기 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오염 피해를 줄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되겠죠. 오히려 택별로 해야겠죠. 개벌로 전환한다. 이 방법은 분명히 틀린 방법이죠. 그 다음에 석회질 비료를 사용해서 양료 유실 방지. 석회질 비료를 사용해서 양료가 무엇일까요? 숲에서 나무들이 이렇게 나무들이 있으면 바로 여기에는 어떻습니까? 이파리 등이 떨어져 가지고 아주 좋은 비료 토질이에요. 양질의 비료 토질. 이러한 토질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석회질 비료에서 이걸 눌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석회질 비료를 사용해서 양료가 유실되는 걸 방지한다. 좋은 방법이에요.
틀린 것은 오히려 택부를 해야지 택부를 피하고 계골로 민둥산을 만드는 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오동나무 빗자루병의 매개충이 아닌 것. 자, 오동나무 빗자루병 아까 봤죠? 담배장님 노린재, 썩떡나무 노린재, 오동나무 매미충이 옮긴다고 그랬죠? 뭐를요? 파이토플라즈마를 옮겨가지고 파이토플라즈마가 오동나무 빗자루병을 생기게 하는 병원균이에요. 이 파이토플라즈마를 몸에 묻혀가지고 옮기는 애가 담배장님 노린재, 썩떡나무 노린재, 오동나무 매미충이란 말이에요. 솔수염 하늘소는요. 요 애는 재선충을 옮기는 애예요. 재선충. 소나무 재선충을 옮기는 애. 재선충 매개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솔수염 하늘소는 소나무 재선충의 매개층이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묘목의 굴치시기로 가장 좋지 않은 때는 묘목의 굴치시기 비 오는 날 잎이 마르지 않은 새벽 피하는 게 좋죠. 여기서 답은요. 잎에 이슬이 마른 새벽 말랐으니까 괜찮아요. 바람이 없는 날 괜찮고 흐린 날 좋습니다. 그러나 비 오는 날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비 오는 날이나 잎이 마르지 않은 새벽 이슬이 마르지 않은 새벽은 피하는 게 좋다. 이슬이 마른 새벽은 괜찮습니다. 묘목의 굴치시기가 좋지 않을 때는 비 오는 날입니다. 비바람이 심할 때나 아침 이슬이 마르지 않는 날, 이슬이 있는 날은 작업을 피하는 것이 좋다. 묘포에서 가장 피해가 심한 모잘록병의 발병 원인은 자, 모잘록병은 어떤 병균이 옮긴다고요? 균류죠. 곰팡이 균류예요. 주로 과습해가지고 생기는 거예요. 어린 잎이 나오자마자 모가지가 짤록해가지고 쓰러져서 죽는 병이죠. 어떤 병균에 의해서요? 균류, 곰팡이 균류에 의해서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갱신 기간에 제한이 없고 성수관 인목만 선택해서 걸치한다. 그래서 택벌이죠. 선택해서 걸치한다. 선택해서 걸치한다. 택벌. 인목만 선택해서 걸치한다. 택벌.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바람에 의하여 비화하는 현상은 어느 종류의 산불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가? 자, 여기에서 산불이 났어요. 이 산에서. 근데 이쪽 산에 이제 나무들이 막 이렇게 있겠죠. 비화한다는 것은 나를 비자도 불화자예요. 여기서 타는 불이 날라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뭐예요? 수간이에요. 수간. 그 다음에 이거는 수간이에요. 간.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지표예요. 이 땅속은요. 지중이에요. 불은 이 지중에서 날 수도 있어요. 예. 지중해 있는 목탄 같은 게 타면서 계속 가는 것도 있어요. 지표에서 가는 것도 있고요. 수간에서 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쪽 불이 이쪽으로 날라와가지고 비화해가지고 하니까 주로 어디가 타겠어요? 그렇죠. 이 수간. 나무의 맨 위에 있는 거예요. 수간. 나무 숫자, 이 쓰는 관과 같죠? 수간에 붙는 거. 그래서 비화해서 불이 날라가지고 붙을 때는 어디로 붙는가? 주로 불똥이 여기. 관으로 떨어져요. 관. 그래서 수관화가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